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디딤돌 초등고학년 독해력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3권 내용 보고 있잖아요. 이번 시간은 우리 교재 28번째 지문이고 영역은 기술입니다. 자, 어떤 기술에 대한 얘기일까요? 제목이 조선시대 양반집입니다. 서민집이 아니고 양반집인데 어떤 내용인지 보죠. 조선시대 양반집은 길들이기의 전형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건 이 글의 글쓴이의 주장이에요. 길들인다. 누굴 길들이는 걸까요? 당시에 사회적 신분 질서를 몸으로 익히도록 만들어졌다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다. 그렇죠. 조선은 신분제 사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양반, 평민, 그리고 천민 이게 딱 정해져 있죠. 근데 조선시대 가옥 구조가 바로 이 신분 질서를 몸으로 익히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가옥 구조랑 신분제랑 무슨 상관일까? 지금부터 양반집에서 길들이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자. 우리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자, 대문에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공간이 바로 행랑채이다. 자, 가옥 구조별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행랑채. 이곳은 양반집 하인들이 사는 곳으로 대문과 연결된 담장을 따라 회랑처럼 늘어서 있다. 행랑채와 안채 사이에는 또 하나의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시각적으로 단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출입도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자, 행랑채가 하인들이 사는 곳이라면 안채는 누가 사는 곳이냐면 집안의 안주인. 안주인이 사는 곳이에요. 안주인이라고 하면은 바깥 주인이 남자 상전이면 이제 안주인은 여자 상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쪽으로는 갈 수 없게 구분을 해놨다는 뜻입니다. 자, 반면 행랑채와 사랑채 사이에는 담장이 있는 경우가 드물어서 행랑채에서는 사랑채를 쉽게 드나들 수 있으며 사랑채에서는 행랑채와 그 앞마당이 잘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랑채는 안채가 안주인이 사는 곳이라면 사랑채는 바깥 주인, 그러니까 남자 상전이죠. 바깥 주인이 사는 곳입니다. 바깥 주인이 사는 곳. 그러니까 행랑채와 사랑채 사이에는 담장이 있는 경우가 드물다. 그래서 행랑채에서 사랑채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바로 보여요. 그런데 안채는 바로 못 들어가는 거죠. 사는 곳. 행랑채와 사랑채는 접근이 편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영역의 구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행랑채는 엄연히 신분이 낮은 하인이 사는 곳이고 사랑채는 그 집에서 가장 신분이 높은 바깥 주인이 사는 곳이기 때문이다. 엄격하게 구분은 되어 있지만 행랑채에서 사랑채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어서 봅시다. 행랑채와 사랑채의 영역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쉽게 구분된다. 사랑채의 지표면이 행랑채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사랑채가 행랑채보다 높아. 집 자체가 높아. 이는 자연 지세를 적절히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에 집터를 잡을 때부터 남쪽으로 약간 경사진 비탈을 택하고 대문을 가장 남쪽에 위치시킨다. 그리고 대문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 행랑채를 두고 좀 더 먼 곳에 사랑채를 배치한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약간 경사진 비탈을 택하는데 대문이 가장 남쪽이니까 대문에서 가까운 행랑채가 가장 낮겠죠, 지대가. 그리고 사랑채가 높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 이 부분 볼게요. 사랑채의 바닥을 도두어서 행랑채보다 훨씬 높은 곳에 지어지도록 합니다. 그럼 사랑채의 바깥 주인이 거기 있어요. 높은 데서 낮은 곳을 내려다보게 되어 있는 구조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사랑채 일부에 누마루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건 사랑채 안에 더 높은 공간을 만듭니다. 사랑채가 가뜩이나 행랑채보다도 높은데 거기에 누마루라고 더 높은 곳을 만들어요. 행랑 마당에 서 있는 사람과 누마루에 올라서 있는 사람 같은 지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냥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이제 지위가 높은 사람이 위에, 지위가 낮은 사람이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도록. 이때 높이는 대개 행랑마당에 선 하인이 볼 때 그 시선이 사랑채 누마루에 닿도록 조정한다. 즉 하인들이 고개를 들지 않는 이상 주인의 발 정도만 보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주인의 발만 보여요. 그럼 주인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봐야 되는 거죠. 반면 주인은 하인의 모든 것을 내려다볼 수 있고 일거수일투족을 쉽게 감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신분의 구조를 확실하게 그 집의 구조에서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높은 사람이다라는 것이 집의 구조가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누마루를 통해서도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 문단의 내용은 누마루의 기능인데 누마루의 기능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어서 볼까요?
또한 사랑채의 누마루는 대체로 담장 너머까지 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니까 워낙 높다 보니까 이제 담장 너머도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양반집에서 담장 밖이 보이는 유일한 공간인 이곳에 서면 가장 잘 내다 보이는 곳에 보통 사랑채 주인이 소유한 농토가 있네요. 그래서 주인은 누마루에서 자라는 곡식과 땀 흘려 일하는 일꾼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즉 누마루는 일꾼들이 일을 잘 하는지 감시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한 것이다. 그래서 사랑채에 볼 관자에 심을 가자를 써서 관가정, 즉 농사 짓는 풍경을 바라보는 정자, 이렇게 이름 붙인 양반집도 있다고 합니다. 자, 사랑채에는 일을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를 감시하는 바깥 주인이 있고 담장 너머 들녘에는 주인을 위해 일하는 일꾼들이 있다. 사랑채와 행랑채 그리고 사랑채와 바깥 들녘 간의 공간 구조는 각각의 공간을 차지한 사람들의 역할을 확실하게 구분해준다. 그러니까 어느 집에 사느냐라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의 역할이 딱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그 생활 자체가 신분제를 몸으로 느끼게, 직접 익히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조선시대, 이 부분이 바로 조선시대 양반집 공간 구조의 의미죠. 각각의 공간을 차지한 사람들의 역할을 확실히 구분해준다. 선생님이 사실 이 글을 읽고 나서 아주 우연하게 서촌에 갔다가, 서울의 서촌이요. 서촌에 가면 그 조선시대 집인데 이렇게 그냥 공개를 해놓은 집이 있어요. 조선시대 양반집인데, 그 사람은 양반은 아니고 원래 그 집 주인은 양반은 아니고 중인 정도의 신분인데 돈이 많다 보니까 조선 후기에 그런 양반집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주 우연하게 거길 갔다가 이 글이 생각이 나서 정말 그런 거 봤더니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행랑채가 바로 대문 옆에 있고, 그리고 사랑채가 있는데 누마루가 이렇게 있고, 누마루에서 이렇게 보면 다 내려다 보이고, 근데 뭐 누마루가 그렇게 막 되게 티나게 이렇게 있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보이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행랑채와 사랑채가는 같은 공간 안에 있다면 거기서 다시 문을 대문 같은 그런 문을 들어가야 안채가 있는 담장이 이렇게 쳐져 있고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좀 그랬겠구나. 내가 신분이 낮아서, 내지는 내가 신분이 높아서 이런 집을 내가 갖고 있는 거구나, 이런 공간에 사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글은 자신의 주장, 맨 첫 번째 문장이었죠. 먼저 밝힌 뒤에 그것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글을 쓰고 있는데요. 글쓴이의 주장은 조선시대 양반집은 신분질서 길들이기의 전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단에서는 행랑채와 안채 그리고 사랑채와의 공간 구조를 비교하고 있는데, 행랑채는 안채와는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고 사랑채와는 접근이 쉽다라는 거죠. 3문단에서 신분의식이 반영된 양반집의 설계 원리, 그러니까 설계 단계부터 분명하게 구분이 돼서 지대가 높고 낮고로 구분이 되어 있고, 이어서 4문단, 5문단은 같죠. 누마루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누마루는 신분의 차이를 강조하고 양반의 권위를 확인해주고, 또한 일꾼들을 감시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마지막 6문단에서 양반집 공간 구조의 의미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분 질서를 길들이고 또 길들여지게 되는 구조라는 거죠. 이렇게 길들이기의 전형인 조선시대 양반집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설명한다기보다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글인 거죠, 여러분. 어느 정도 좀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자, 문제 볼까요?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지문 잘 읽으면 이런 문제는 안 틀린다고 했죠, 여러분. 틀리면 안 돼요. 답은 3번. 사랑채와 행랑채는 영역의 구분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다. 행랑채와 사랑채가 가깝다고 했어요. 그래서 드나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역의 구분이 없지는 않죠. 영역의 구분은 확실합니다. 사랑채는 바깥 주인이, 그리고 행랑채는 하인들이 머무는 곳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이어서 볼까요? 글쓴이가 기억을 증명하기 위해 활용한 근거, 당시의 사회적 신분 질서를 몸으로 익히도록 만들어졌다. 그 내용이 이제 이어지는 내용에 쭉 나오죠.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과 관계가 없는 걸 찾으면 되는데 몇 번? 1번입니다. 담장 밖에 사랑채 주인이 소유한 농토가 있는 것. 그런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도 이것은 그 조선시대 양반집의 구조는 아니잖아요.
그죠? 밖에 농토가 있는 것이 양반집의 구조 자체에 대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사용한 근거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사랑채 안에 누마루라는 더 높은 공간을 만들어서 그 높은 데서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게 했다거나, 사랑채와 안채 사이에 행랑채와 안채 사이에 또 하나의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못 들어가게 했다거나, 사랑채의 바닥을 도두어서 행랑채보다 높은 곳에 지었다거나, 대문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 행랑채를 두고 먼 곳에 사랑채를 배치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적 신분 질서를 몸으로 익히도록 만들어진 양반집의 구조다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죠. 1번은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 글의 주장과 보기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결론. 이 글의 주장은 이제 조선시대 양반집의 구조가 길들이기의 전형이다라는 것이고, 보기의 내용은 현대사회의 아파트예요. 어때요, 아파트? 똑같이 생겼죠? 이 안에 누가 살든 똑같이 생겼어요. 이 안에 사는 사람들은 똑같이 생긴 집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 조선시대 양반집의 건축 구조에는 신분 차별 의식이 반영돼 있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건 아닌 거죠. 이미 신분제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보자면 사람은 누구나 다 평등하다는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신분 차별 의식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 확실하게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볼까요? 글쓴이가 주장하는 의미를 가진 조선시대 양반집의 구조를 오늘날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한 것. 이 문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선 글쓴이가 주장하는 의미를 가진 조선시대 양반집의 구조. 뭡니까? 길들이기의 전형이다라는 거죠. 신분의식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나는 신분이 높으니까 누마루가 있는 행랑채에서 너희들을 내려다보는 거고, 너희들은 신분이 낮으니까 가장 낮은 곳에 나를 올려다보는 거야 라는 것. 이렇게 신분의식을 강조한다라는 거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라는 겁니다. 비판적으로. 비판하라는 건 뭐예요? 이건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그런데 뭐의 관점에서? 오늘날의 관점에서. 오늘날은 어때요? 신분의식 우리 있습니까? 없어요. 이미 평등한 사회예요. 그러면 평등 사회의 관점에서 이것을 비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너무 사람을 차별하는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평등 사회의 관점에서 신분의식을 강조하는 걸 비판하려면. 그죠?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답이 뭐냐면 2번입니다. 하인을 항상 감시하고 주인의 발만 볼 수 있도록 설계한 것. 이게 조선시대 구조죠. 이건 하인의 인권을 무시한 비인간적인 구조이다. 그러니까 평등사회의 관점에서 봤을 때 비인간적이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왜 안 되는지 볼까요? 각자의 신분에 맞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건축학적으로 매우 효율적인 구조이다 그랬어요. 이건 비판이 아니잖아요. 이건 조선시대 양반집의 구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거기 때문에 답이 안 되죠. 3번. 누마루에서 들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한 것은 하인을 가장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경제성이 높은 아이디어다. 좋은 아이디어라는 거잖아요. 때문에 1번과 마찬가지로 역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땡. 행랑채와 안채를 엄격하게 분리해 놓은 것은 안채에 거주하는 주인에 대한 하인들의 거리감과 조심성을 강화하는 구조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조를 잡은 것이 의도가 있고 그 의도가 괜찮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역시 이 내용도 긍정적으로 평가한 거기 때문에 비판 평가가 아니라서 답이 안 돼요. 자, 5번은 자연지세를 최대한 활용했다는 점에서는 훌륭하지만 긍정이죠. 사랑채와 행랑채 사이에 접근이 쉽다는 점에서는 신분 질서를 엄격하게 반영하지 못한 구조이다. 왜 행랑채와 사랑채를 가깝게 만들었냐? 그것은 신분 질서가 엄격하게 반영이 안 된 거다. 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비판적인 건 맞는데 이게 오늘날의 관점에서 비판한 게 아니죠. 신분 질서를 엄격하게 반영하지 못했네 라고 비판하잖아요. 그럼 이 비판에 담겨있는 관점은 신분 질서를 더 공고히 했어야지. 신분 질서를 더 강하게 엄격히 반영했어야지. 엄격히 반영해야 해. 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이에요. 여기 담겨 있는 건. 그래서 오늘날의 관점에서 비판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은 답이 안 돼요. 답은 2번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관점이라는 말 형광펜 보이죠? 그럼 뭐 나와야 돼요? 그래요. 수능 연결입니다. 자, 관점이라는 말이 굉장히 독해에서 많이 나오는데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태도나 방향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렇게 보는데요. 대상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은 주제하고 당연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부정적으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관점 파악 문제는 반드시 뭐를 주제문을 중심으로 지문 내용에 근거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관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글쓴이의 관점을 비판 또는 글쓴이의 관점을 바탕으로 자료를 이해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글쓴이의 관점 자체를 이해했는가 또는 뭐 관점에 대해서 뭐 비판해봐라 또는 관점을 좀 더 보충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 이런 식으로 관점과 관련해서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이어서 이제 한 줄로 요약해 봅시다. 조선시대 양반집은 사랑채와 어디 사이에 접근이 쉬워요? 행랑채 사이에 접근이 쉽죠. 사랑채를 훨씬 높은 곳에 짓고 필요에 따라 누마루까지 만들어 주인으로서 하인의 모든 것을 쉽게 뭐 할 수 있나요? 감시할 수 있는 거죠. 공간을 통해 사회적 무슨 질서, 신분 질서를 몸으로 익히도록 했다라는 것이 글쓴이의 주장입니다. 자, 이제 어휘력 길러볼까요?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낱말, 뜻을 참고해서 쓰는 문제입니다. 외할머니 댁에 가면 항상 넓은 들이 펼쳐져 있는 곳을 뭐라고 하냐면 들판이 아니라 들녘입니다. 들녘이라는 낱말이 있어요.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농사 짓는 땅 뭐라고 하나요? 농토죠. 매우 소중히 여겼다. 이곳은 땅에 생긴 모양이나 형세가 험해요. 땅에 생긴 모양이나 형세를 지세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 남자의 이것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손 한 번 들고 발 한 번 옮긴다 라는 뜻으로 크고 작은 동작 하나하나 바로 일거수 일투족입니다. 크고 작은 동작 하나하나까지 이런 뜻이죠. 자, 이어서 단어의 의미를 연결합니다. 담장의 뜻, 담장이란 무슨 뜻인가요? 집이나 일정한 공간을 둘러막기 위하여 흙, 돌, 벽돌 따위로 쌓아 올린 것이고요. 안채는 한 집안에 안팎 두 채의 집이 있을 때 안에 있는 집채입니다. 집안에 안팎 두 채의 집이 있을 때 안에 있는 집채. 자, 이어서 사랑채는 집의 안채와 떨어져 있는 바깥 주인이 지내며 손님을 접대하는 곳으로 쓰는 집채이고요. 이어서 행랑채는 담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하인들이 거처하는 집채를 말합니다. 조선시대 양반집의 구조에 대한 내용이죠. 자, 조선시대 양반집을 보실 기회가 있다면 이 글의 내용을 참고해서 한번 정말 그런가 따져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오겠습니다.